안녕하세요. 개념 타파 물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역학에서 이제 다소 어렵다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먼저 설명해드리면 등에다 동그라미 쳐보면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등자는 같을 등자니까 우리가 등속도 하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었듯이 등가속도 하면은 무엇이 일정한 운동일까요?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아이고, 는자를 두 번 썼네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여기서 보시면 가속도가 일정하긴 일정한데 그럼 가속도는 뭐냐? 속도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속도가 변하는데 그게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가등속도 아니죠. 가등속도란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 거부터 차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게 어떻다? 일정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3, 6, 9, 12 이렇게 변하거나 12, 9, 6, 3 이렇게 변하거나 변화값이 일정한 운동. 자, 그럼 등가속도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3m/s 제곱이다. 그럼 어떤 운동이냐? 방금 들어드렸던 것처럼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이렇게 달리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어요. 자,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3m/s다. 가속도의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속도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여기 안 써있는 플러스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0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몇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이 7, 그 다음이 4, 그 다음이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1에서 3이 감소하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3이 감소했죠.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 첫 강의 때 얘기했어요. 속도의 마이너스는 뒤로 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뒷방향으로 2m/s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속도는 이제 뒷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거기서 또 3이 감소하니까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속도가 플러스면 고 기억나세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백이었죠. 하지만 가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고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가 증가하냐 속도가 감소하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여기서 여러분 조금 조심할게. 속력으로만 따져본다면 속력만 비교해본다면 속력은 10, 7, 4, 1, 그 다음에 2, 5, 8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은 느려졌다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느려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서 점점 느려졌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운동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달리기 게임을 하는데 여기 큰 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 나무 있는 데까지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임이야. 그러면 여러분 막 열심히 달리다가 나무 근처에 오면 점점 느려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턴을 해야 되니까. 느려지지 않고는 절대 턴을 할 수가 없어요. 유턴했다는 얘기는 잠시 순간 여기서 멈춰야 돼요. 정지하려면 속도가 감소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턴을 한 다음에 다시 점점 빠르게 달려줘야겠죠.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도로 따지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야. 왜? 속도는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로만 따지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고 속력으로 따지면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예를 들어본다면 잠깐 요 위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 살짝 그려볼게요. 지금 이 운동을 방금 이제 만약에 속도로
따져본다면 뭐 10, 7, 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거고요. 속도로 따지면. 속력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네. 속력은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속도는 마이너스 그대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계속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속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다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분 보시면 속도가 감소하면 느려지는 거 맞고요. 속도가 감소하면 속력도 감소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요. 속도가 감소는 하지만 속력은 빨라지고 있죠. 왜냐면 2, 5, 8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속력은 속도에다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지만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면 2, 5,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는 있는데 속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도 가속도는 마이너스 3이고 느려지는 구간이죠. 요 구간도 가속도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이 여기는 느려지고 여기는 빨라진다고 해서 느려지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잘 이해를 하는데 여기도 빨라지니까 여긴 가속도가 플러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기도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또 속도가 감소한다를 빨라진다라든가 속도 감소면 느려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느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빠르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속도의 감소에서 이 그래프를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가 감소한다.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네,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속도가 증가하거나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자, 속도가 증가할 때는 이렇게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빨라지는 경우죠. 자, 속도가 감소할 때는 느려지다가 이렇게 다시 빨라질 수도 있어요. 다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게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속도 방향은 뭐의 방향이라고 했냐면 운동 방향이라고 했죠. 네, 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이에요. V가 플러스면 고, 그죠? V가 마이너스면 백이었어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속도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뭐가 가해지면 속도가 변하나요? 그렇죠. 힘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됩니다. 또한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속도를 물어보면 항상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를 물어보면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힘의 크기가 커지면 가속도 크기도 커지고요. 힘의 크기가 작아지면 가속도 크기도 작아져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해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다. 그럼 힘의 방향도 오른쪽인 거예요. 힘의 방향이 왼쪽이면 가속도의 방향도 왼쪽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 예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그 시험 문제에 가속도의 방향은 또는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힘의 크기, 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여기 아까 위에 다시 안 쓴 게 있어서 잠깐 써보면 등가속도 운동은 어떤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란 건 결국 A가 일정한 운동이잖아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이 가속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하기 애매한데 얘가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알고자 해. 그럴 때는 힘이 일정한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 딱 두 가지 운동 빼고는 다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단진동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학 2에서 나오는데 단진동 운동 그거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요. 등속 원운동 요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거 웬만한 것들은 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운동들 등가속도 운동이란 건 힘이 일정하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력을 받아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력을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땅이에요. 땅인데 중력을 받아서 어떤 물체가 낙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중력 때문에 얘가 속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빨라지는데 이때 중력이 일정합니다. 지표면에서. 물론 지표면이 아닐 때는 중력이 크게 변하는데요. 지표면이란 것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6,400km에 반해서 무시할 만한 높이. 지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면에서는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근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하냐면 9.8m/s 제곱이에요. 이 소리는 무엇이냐?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9.8m/s씩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9.8m/s 제곱이라는 것은 1초마다 속도가 9.8m/s씩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t가 0인 순간 속도는 0입니다. 그런데 t초가 1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9.8m/s가 된다는 얘기예요. 2초 때는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19.6m/s가 된다는 말이에요. 3초 때는 얼마냐? 어렵나요? 29.4m/s가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초마다 속도가 정확하게 얼마씩? 9.8m/s씩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속도 혹시 기억납니까? A는 T분의 V-V0인데 요것 때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V-V0는 계속 9.8m/s고 1초마다 그래서 9.8m/s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중력 가속도라고 말하죠.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누구 때문에 생긴 가속도다? 중력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다 해서 중력 가속도. 자, 가속도는 중력과 다릅니다. 여러분 중력과 중력 가속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예요. 가속도인데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다 해서 9.8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가끔 어떤 물체를 놓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얘들아 이거 왜 떨어져? 그러면 중력 때문에요. 그래. 그럼 얘 얼마의 힘 받고 떨어질까? 얼마의 힘을 받고 떨어질까? 했을 때 여러분이 9.8이요. 그러면 틀립니다. 9.8은 힘이 아니라 뭐다? 가속도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얘는 지금과 상황을 보시면 가속도가 어떠냐면 일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실제 이렇게 가속도를 계산해봐서 등가속도 운동인지 분석해봐도 되고요. 중력을 알면 중력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에 이어서 우리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도 하는 운동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연직 상방 운동은 역시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운동인데요. 연직 위로 던진 겁니다. 이제 이 공을 여기 있던 공을 위로 풍 던졌어요. 위로 풍. 여러분이 보통 경험해 봤을 텐데 9.8이라는 숫자가 아주 쉬운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10으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30m/s로 위로 던져볼게요. V가 처음 속도가 30이야. 자, 그러면은 1초에 얼마의 속도가 되냐면 요번에는 여러분 아까는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밑으로 점점 빨라졌죠. 여러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빨라지겠죠. 자, 어떤 경우에 느려지나요? 내가 힘은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내가 위로 던져.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가 잡아당긴다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런데 가속도가 9.8이니까 근데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9.8이지만 10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여기서 V는 20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10이 줄어드니까 V는 얼마? 10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맨 꼭대기에서 멈춥니다. 순간 정지를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속도가 델타 V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느려졌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20 빼기 30 해서 마이너스 10이다. 델타 V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델타 V는 10에서 20이다 해서 마이너스 10. 똑같이 역시 델타 V는 마이너스 10.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델타 V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느려지고 있어요. 30, 20, 10, 0. 속도가 감소하고 있죠. 속도가 감소. 자, 그럼 가속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t 역시 여기서 이때 가속도는 t분의 델타 v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1초 해서 마이너스 10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여러분 잘 하시는데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번에 이제 멈췄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멈추고 떠 있나요, 공중에? 아니죠. 어떻게 돼 있나요?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죠? 점점 빨라집니다.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그 다음에 대칭이에요. 여기가 30, 20, 10이었으면 내려올 때도 10, 20, 3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오기념을 잘 갖는 게 뭐냐면 느려졌다, 빨라져요. 얘는 속도가 감소하다, 얘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여기는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속력이 아니라 그랬죠? 가속도예요. 속도는 반드시 반대 방향이면 뭐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른쪽을 제가 분홍색으로 써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델타 V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여기서 델타 V는 0에서 10 변한 거거든요. 나중에서 처음을 뺍니다. 그럼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0. 여기서도 나중이 마이너스 20 빼기 마이너스 10이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나중 속도 마이너스 30 빼기 20 해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 보이시나요? 어떤 사실? 여기서도 계속 가속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서도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은 여러분 기억하실 게 올라갈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고 내려올 때 가속도가 플러스가 아니에요. 얘는 계속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운동입니다. 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VT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게 30, 20, 1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해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 안 같죠?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직선으로. 그래서 속도가 아까 전에 수업했듯이 쭉 계속 감소하는 운동이고 여기는 느려지고 여기는 뭐 해주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인 운동으로서 무슨 운동이다? 두둥! 결론을 내려보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봐도 등가속도 운동임을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뭐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합니다. 중력은 떨어지는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니까 역시 등가속도 운동하게 돼요. 물리학 2에서 이런 포물선 운동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것도 분석해보면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는데 분석 안 해도 그냥 여기서도 중력만 작용하고 여기서도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일정해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